야당이 전국 주도권 정책 결정 능력 없습니다. 여당이 자리를 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좀 잘 치러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당 1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걸 막는 권력 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처리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회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 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한 건 외에는 국회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초기에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산악동호회 대표,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문재인 후보 지지 요새 고교교사, 문재인 후보 대선 준비 실무단, 문재인 대선 후보 108불교 특보단, 국민들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무자비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 꽂고 있어요. 어떤 공기업은 이 사회의 3분의 2가 선거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챙기지 않고 왼쪽 끝에 서서 내 편만 챙기고 있는데 이게 국민 합의 되겠습니까? 후보께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후배 쌍용에 재직했던 같이 몸담았던 부하 직원 의정활동하면서 만났던 그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기업의 임원 또는 국회의 보직 등등 자료를 주셨어요. 뭐 좀 이의가 있으면 제가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내년도 본예산 처리할 때 512조 중에 국가 부채가 60조였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그 국민들 잘 모릅니다. 해마다 1만 명 남짓 충원하던 공무원 지금 이 정도 말까지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겠답니다. 그 공무원들 월급, 연금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자식들 호주머니에서 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 여론 좀 이렇게 잘해서 홍보만 하면 되겠지 하는 굉장히 오만한,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강원 간사가 이야기하셨던 이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 정책 청문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책 청문회 저 100분 수용해서 정말 국민들 삶을 다루는 정책만 가지고 하루 온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청문회 기간을 하루 좀 연장해서 같이 정책만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제안을 드립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파악을 했다면 그 노선을 수정할 줄 아는 지도자가 저는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 정말 고군분투하셨지만은 역시 제 목소리 내지 못하셨어요. 지금 후보님께서도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언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임기 후반부 문재인 정권에 남겨진 사명이 정말 이제 국민을 돌아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많이 부족한 정당이지만 정말 대한민국 또 우리 자식 세대 미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 민주당도 우리 편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가치 걱정하는 그런 정당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총리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잘못된 정책 노선의 수정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지 않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문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경제 활력을 찾기도 어렵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는 뭐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왜 말씀드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야당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에서 정부에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당에서는 대통령께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수시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또 뭔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낙하산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에 비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작정이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하는 차원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세금을 유효하게 잘 쓰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정책 특히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가장 자주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총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직언을 서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